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움 지식의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또 한 번 이제 특허권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죠.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순간적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이 특허권 관련해서 총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저희 구독자분들이 시청하신다면 이 특허권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걸 주된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고 특허권 관련해서 계속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구독자분들이 한눈에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오늘 모든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시간 내셔서 특히나 이 알테오젠 특허권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알테오젠 주주분들 댓글로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정말 이 알테오젠 관련해서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이팅의 문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바로 같이 한번 보시자면, 지금 할로자인이 드디어 이 알테오젠의 제조 공정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이 무효 심판을 청구했거든요. 미국에서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점을 두셔야 될 게 제조 특허거든요. 자, 일단 제조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했다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리시면 됩니다. 자, 관련 내용 보시게 되면 할로자임이 이 제조법에 대해서 IPR을 신청을 했거든요. 여기서 좀 주되게 보셔야 될 게,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 지금 ALT-V4를 자체를 보호하는 물질 특허와는 별개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 IPR 같은 경우에는 이 문헌 자료, 즉 논문 같은 걸로만 무효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방금 이 기사 내용에서 제가 이 제조 특허에 대해서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이 하이브로 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 특허권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물질에 대한 특허가 있습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면 지금 ALT-V4 관련된 원천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제조 특허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이제 부합해서 물질로 만들 거냐, 이게 주된 포인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시는 콜라로 비유해 보자면, 물질이 이 콜라 원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로 콜라도 요새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일반 콜라도 많이 마시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의약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바로 이 제조 특허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게 바로 이 제조 특허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ALT-V4 관련된 이 원천 물질에 대한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이 특허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로자임이 이 제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거고, 그리고 이 제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 제조 특허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더라도 물질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다른 제조법으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이 파트너사들도 선행 기술 검토와 실사를 마친 뒤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던 만큼 특허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다이치 상교 여러 가지 이제 빅파마들에서 검증을 한 뒤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테오젠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면,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할로자임이 있죠. 원래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 머크사와 이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관련 내용이 나온 게 이제 알테오젠까지 이 문제점을 좀 제기했던 거죠. 그러면 이 할로자임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냐, 알테오젠한테 정말 이 기술력을 침해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머크사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25년도 6월 달에 한번 이슈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머크사도 할로자임의 특허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무효 심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할로자임의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 특허 심판원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머크사와 그리고 기존의 할로자임에 있어서 특허권 분쟁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할로자임의 특허가 더욱더 문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미 미국 특허청의 발언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할로자임이 이 머크사뿐만 아니고 알테오젠까지 이렇게 지금 특허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또 이걸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입장에서는 이 할로자임의 특허권이 오히려 위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제 특허권에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SC 제형 같은 이제 신규 계약권들은 대부분 이제 알테오젠에 뺏기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알테오젠이 SC 제형에 대해서 이제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기존의 할로자임과 계약을 체결했던 이제 제약사들, 빅파마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로자임과 원래 이 SC 제형에 대해서 기술을 체결했던 이 빅파마들도 다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테오젠 플랫폼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상당히 실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특허권에 대한 문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SC 제형에 있어서 워낙에 이제 알테오젠의 입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이 특허권 분쟁이 점점 심화되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이 할로자임의 특허권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이 나오게 된다면 알테오젠에 있어서는 엄청난 반전의 흐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특허권 분쟁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문제점을 찾아내게 되면서 바로 이 독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할로자임 측에 대한 특허권의 문제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했었을 때는 알테오젠은 오히려 강력한 호재로 변환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1년의 과정들을 좀 설명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알테오젠 주주분들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관련 내용들 올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 물질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늘 좀 상당히 겁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8%까지 장중에 순간적으로 이제 매물이 쏟아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아래 꼬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슈를 우리가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게 확률적으로 더 높고, 오히려 이 할로자임의 특허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올 수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이게 호재로 변할 가능성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누누하게 좀 말씀드렸던 이 윗구간에서는 비중에 대한 축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비중을 늘리자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었죠. 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호재가 기다리고 있느냐, 자, 이것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걸 제가 상당히 강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동성 구간이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앞으로의 호재 내용을 모르고 있게 된다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이게 정말 기회인지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호재 내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전반적인 내용 잡아드리자면, 현재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가 있느냐,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당장 앞두고 있는 이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건, 이 두 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BMS, 빅파마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로슈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자, 그리고 이 내년도에 기술 이전에 대한 두 건도 예정돼 있었는데, 바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또 한 번 나올 확률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화이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이 화이자가 공격적인 지금 이 기술 이전 계약건들을 체결하고 있죠. 특히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SC 제형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N2에 대한 임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보셔야 될 바로 이 알테오젠의 차세대 플랫폼, 자, 이 차세대 플랫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알테오젠이 직접적으로 인수를 하는 이 빅딜이 나오게 되면서 모멘텀이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내용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인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비만 치료제 임상 1상 그리고 2상에 있는 물질들에 대해서 라이센싱인 인수를 해오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달 지속형 플랫폼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수를 빠르게 해오면 이 시장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이 비만 치료제지 않겠습니까?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나이백도 지금 이 비만 치료제도 올라가고 있고, D&D 파마텍은 벌써 지금 11월 달에 2배 이상 올라왔었죠. 이렇게 알테오젠이 이제 차세대 플랫폼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까지 인수를 해 온다면 모멘텀은 훨씬 더 커질 만한 요건들을 너무나 많이 갖추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 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제가 방금 전에
전에 말씀드린 이 기술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 왜 이 기업들에서 나올 수 있고 도대체 언제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들 중에서 이제 조만간 앞두고 있는 또 발표들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곳이 있죠. 자, 그 내용 빠르게 설명드리고 나서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이 바이오 사이클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보까지 제가 지금부터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게 이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료집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두 번째 바로 이 소통방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죠. 자, 일단 이 자료집부터 보시게 되면 앞으로의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지금 앞두고 있는 두 건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의 두 건에 있어서 자, 어느 기업들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관련 내용들을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이런 변동성 구간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강조드렸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특히나 이 넥스피 그리고 넥스맵 그리고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도 나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나왔을 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는 게 합리적일지,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이 알테오젠 자료집을 통해서 먼저 정리하시는 걸 강조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통방에 오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현재 이 소통방에서는 제가 이 알테오젠의 실시간 맥점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고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을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박스권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 변동성에 대해서 염두하시면서 자, 일단 비중 축소 강조를 드렸고, 결국에 하방 이탈 나오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또 기회가 왔죠. 그리고 제가 이 하단권 구간에서는 이 거래량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호재 내용이 나올 시기에 맞춰서 또 이제 맥점에서 비중을 늘릴 사인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서 사인 실시간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맥점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시장에서 핫한 바이오 종목들 단기로 잡아보면 되겠죠. 제가 12월 8일에 일동제약 코멘트 드리면서 결국에 이 자리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 꾸준하게 언급드렸고, 결국 단기적으로 또 좋은 시세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12월 1일에도 자,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나서 자, 이때 구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정말 이 신고가 찍어줬죠.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집중해 봐야 되는 바이오 종목들 집중해 보면서, 그리고 또 알테오젠의 맥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알테오젠을 집중해 보는 이렇게 유연한 투자 방향성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으로 실시간 내용들 잡아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집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이 맥점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핫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는 이런 방향성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이 자료집과 특히나 이 소통방 활용해 보시면 되시겠고,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 영상 더보기란 보시면 제가 신청 간편 링크라고 해서 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자,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자, 거기에 알테오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제가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링크가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알테오젠이라고 자,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자료집 파일과 함께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당연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자료집과 그리고 특히나 소통방 꼭 활용해 보셔서 이 바이오 사이클에서 핫한 포인트들 얻어 가시는 걸 강조드리겠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바이오 사이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순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 바이오 사이클과 그리고 그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대세 상승 사이클을 계속 눈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최근에 AI 반도체까지 자, 이 과정에서 수백, 수천 프로 폭발한 종목들 자,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보셨죠? 그걸 보셨다면 느끼셨을 겁니다. 아, 사이클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내 계좌가 완전히 바뀔 수 있구나. 차트, 재무 분석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큰 수익은 남들보다 먼저 사이클을 읽은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자, 최근에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이 알테오젠까지 이 조단위 기술 이전 발표 이후에 보여준 주가 폭발, 자, 이건 시장이 명확하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 바이오 사이클의 중심에는 단 하나, 바로 조단위 기술 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단위 기술 이전 종목은 조건이 명확합니다. 첫 번째, 자, 빅파마의 매출 구조에 핵심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기업, 즉 시장 크기가 최소 수십조 단위 이상
시장을 점령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술로 실제 조단위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BL 바이오, 알테오젠, 올릭스가 조단위 계약을 만들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에 거대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뜨겁게 반응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차세대 항암제에서 기존 기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정밀 타겟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항암제에서 안고 있었던 치명적인 한계가 바로 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성 부작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기술은 다릅니다. 암세포만 정확하게 골라서 붙고 정상세포는 비켜나가는 이 표적 미사일로 불리고 있거든요. 이게 왜 엄청난 기술이냐? 자,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자면, 자, 노바티스가 비슷한 원리의 항암제로 2022년도에 FDA 승인을 받고 시가총액이 단숨에 300조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지금 노바티스가 쓴 1세대 기술이 아니라 명확히 개선된 2세대 플랫폼이고, 자, 효과는 더욱더 강력하고 부작용은 낮고, 그리고 적용 가능한 암종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 기업의 임상 이상 결과를 보게 되면 노바티스를 능가하는 수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 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자, 현재 이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정배열 신호가 이미 나왔고, 자, 이전에 없었던 역사적인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터져주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집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기업의 현재 시가총액이 9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자, 올릭스 시총 거의 3조 원,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시총 6조 원, 그리고 ABL 바이오 시총 9조 원을 돌파했죠. 자, 이 기업이 최근의 시장 흐름만 따라가게 되더라도, 자, 올릭스처럼 3배,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처럼 5배, 그리고 ABL 바이오처럼 10배 이상의 상승 구간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 기술력만 보면 ABL 바이오급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0배 이상의 상승 여력도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 사이클의 지금 이 핵심 종목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조단위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아직 1조도 안 되는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이 차세대 항암제에서 독보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차트적으로 정배열과 그리고 매집 신호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템버거가 될 가능성을 모두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세부 내역, 그리고 데이터까지 전부 이 자료집을 통해서 정리해 왔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알아서는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내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중간중간 이 개미털기 흐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는 특히나 투자 포인트, 그리고 이 목표가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이 모든 것을 담아왔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종목명만 보지 마시고 왜 이 종목이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바이오라고 3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핵심 종목 자료집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당연히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가 있으니까, 자,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되실 텐데, 거기에 바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만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AI 반도체 사이클 놓치신 분들, 자, 이번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는 늘 우리 옆에 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결국에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 사이클 저희 구독자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